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시장과 농가재료를 이용한 나의 디저트 카페 달달아온도의 전경민입니다. 본 강연은 코로나19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달달아온도는 그 카페에 건강을 더하다 이런 느낌의 좀 웰빙 디저트 카페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 농가재료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긴 섰는데 누구에게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영업자는 아직 안 됐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오늘은 해주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크게 카페 창업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과 디저트, 저 같은 경우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디저트를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작게나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필수 요소 아니면 팁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저희 매장 소개와 저는 어떤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는지, 또 어떤 매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떤 관리를 하면서 내 매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를 나눠봤고요. 달달아온도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일까? 저는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식품과학과 빵과 요리를 주로 하는 식품과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밀식품이라고 밀가루와 가루재료, 농가에서 바로 들어오는 건강한 가루재료들을 이제 재포장, 재판매를 하는 우리밀식품회사와 아이쿱 생협, 이제 자연드림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제 공방에서 저는 유정란을 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 공방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이제 저는 원래 메인 처음에는 귀농 귀촌을 하려고 아버지랑 같이 화순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저랑은 농사가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도 다 농사를 짓고 계신데 저는 농사보다는 제가 뭔가를 만들고 요리를 하는 게 좋았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이제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의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해 이제 생활력 신형 아이디어 톡톡을 같은 주제로 이제 수료를 했고, 그 해년 9월에 카페 달달아온도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코로나를 바로 맞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고 21년 현재는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이라는 건물에서 포레스트 97일 2기 협업을 하고 있는 달달아온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는 이제 태긴의 그 남자 이야기라는 이제 블로그 운영을 크게 하는 편입니다. 또 저는 매장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함께 하고 있으며, 저는 직접 홍보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편이라 다양한 플리마켓들에 나가면서 광주나 전남권에 지금 다양한 행사들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주최도 해보고 제가 셀러로도 많이 참여를 하고, 당장 오늘 강의를 하는 내일도 이제 저희 시민회관에서 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시장과 농가 재료를 이용한 웰빙 디저트 카페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은 주월동 매장 사진인데 누가 봐도 정말 조용한 동네 카페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시민회관까지 넘어올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저는 제 디저트에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매장이나 위치를 들어가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그 공간이 필요했던 거지, 이제 어떤 위치인지는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주월동 매장을 9월 4일 날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기수의 19년도 창업자들은 많이 알 건데, 저희는 12월 달에 코로나19라는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그런 일을 맞이하고, 이제 버티면 좋은데 아무래도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업을 시작을 했어도 이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많이 무너지신 것 같은데, 저 또한 힘들긴 했지만 그 힘든 길 속에서 온라인이랑 배달, 그다음에 이제 플리마켓
등으로 조금 더 이제 매장 매출만이 아닌 다양한 매출을 올린 것 같습니다. 크게 주월동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2년이라는 코로나 시기를 버티고 저는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이라는 건물에서 이제 청년 창업 협업 공간인데 포레스트 971 2기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레스트 971이라는 것은 시민회관의 건설일인 1971년도라는 네이밍을 따와서 만든 건데, 광주광역시 제가 있는 이곳은 청년들이 창업하기 많이 좋은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자영업자들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공간은 그 1년 내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서 이제 매장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2기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농가재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아니면 제철 과일 등을 이용한 시그니처 디저트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무래도 요즘은 더 많이 뜨긴 했지만 내 몸을 챙기자 좀 건강함을 계속 추구했던 상황이고, 이 생각이 모이고 그렇게 학교를 갔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그렇게 길을 걷다 보니 조금 더 남들보다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인데, 저의 시그니처 디저트는 머랭 쿠키와 마들렌, 그 다음에 이제 휘낭시 세 가지를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머랭 쿠키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선택한 디저트는 다 계란이 들어가는데, 저는 계란을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남들보다 공부를 하기도 했고, 계란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계란을 이용한 디저트까지 이끌게 됐는데, 어떤 카페를 차렸을 때도 정말 그냥 단순히 카페는 창업하기 쉬우니까, 카페는 도전하기 쉬우니까 이제 은퇴나 아니면 쉽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자기의 시그니처 메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사입이나 완제품을 받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만 판매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매장의 특색, 색깔이 없어서 많이 무너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제품이나 계속 사입만 하게 된다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어디서도 그냥 아무 카페나 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기 때문에 특색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진에 보면 마지막 시그니처 음료는 다로네이드라고 산성이 닿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버터플라이 피 잎을 이용하여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매장 소개는 간단하게 했는데 2부에서 한 번 더 이제 알려드리고, 저는 어떤 소상공인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는지. 저도 자영업자였고 이제 맨 처음 도전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만들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알지, 세무나 회계나 마케팅 홍보 등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예비 창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게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이고, 그냥 저와 같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제가 처음으로 도전했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예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현대 뭐 카페나 공방이나 어떤 걸 접목을 시켜서 나만의 브랜드화를 만들자라는 큰 틀을 두고 있는데,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제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는 19년도 광주 9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들어갔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들어가면 3개월 정도의 이제 내가 부족했던 그 지식들, 교육들을 듣고 꾸미름이라는 공간에 이제 들어가서 공간에서 시그니처 메뉴나
아니면 내 매장을 차리기 전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공간은 협업이다 보니까 나와 같은 기수의 이제 창업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한 아이템들, 각자의 아이템들이 모여서 이제 공간을 이루고 손님들을 맞이해보고 이제 미리 맛보기용 창업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의 4개월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수마다 다르고 코로나 시기라 제가 9기 졸업을 했고 지금은 13기라만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꾸미룸이라는 공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좋은 공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간다면 꾸미룸에서 조금 더 제 매장을 알리고 제가 도전을 해볼 때, 이제 아무래도 이 공간은 뭐 월세나 이런 게 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지원을 해주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도전을 해보고 왔었으면 지금의 매장은 조금 더 발전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같은 해에 같은 아이디어로 생활력 신형 아이디어 톡톡이라는 이제 불용자 성공 이제 지원 사업을 같이 듣게 되는데, 이 사업은 똑같이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3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유지를 하면 그 3년 해 되는 기간에 평가를 통해서 이 매장이 성공을 했고 아니면 실패를 했고 이렇게 판정을 받고, 아무래도 지원금이나 대출금이나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많이 그 부분에선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내가 내 매장으로 이런 메뉴를 도전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실패를 했다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들었는데, 현재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이제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사업 사관학교로 도전하라고 싶고, 아니면 내가 이미 매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도전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내 매장에는 자신이 있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뭐가 필요해 하면 생활력 신형 창업을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같은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가 어떤 매장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할지 상권 분석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를 통해서 처음 보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저는 많이 이용하는 이제 사이트 중 하나인데, 이 사이트는 그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주월동이면 주월동의 최근 2년 동안의 기록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고요. 본인이 원하는 동네 상권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매출, 요일별, 시간별, 업종별, 거래 추이 등 다양한 부분이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가입만 하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반인들이 상권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내 매장을 차리기 전에 아무래도 저희는 이 매장 좋다 아니면 이 동네 괜찮지, 이렇게 크게만 자기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상공인 사이트를 들어가면 어떻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이 동네 상권은 몇 등급인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떤 장사들을 하시고 계신지, 어떤 업종이 많은지가 다 나오는 그런 무료 사이트라 저는 이 사이트를 지금도 달마다 거의 이용을 하고요.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이제 발로 뛰는 것도 내 매장을 얻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동네 상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물으면 같이 참고를 하면서 이 동네 상권이 왜 좋지? 라고 먼저 쳐보고 그 동네를 한 번 더 이제 찾아가 보는 게 시간 단축이나 내 매장을 얻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기록은 어떤 검색 기록을 떠나서 3개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 달마다 분석을 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 매장을 차리면서 제일 먼저 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상표 등록이었어요. 아무래도 제 별명은 택인데 이제 맨 처음엔 택인의 디저트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도전을 하려다가 이렇게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이제 내 매장의 로고 아니면 뭐 네이밍 등을 등록을 할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뭐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리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짱구네 도시락을 할 때 짱구네를 쳤을 때 이제 짱구네 도시락이라는 그 6자의 키워드가 아니라 짱구네라고 해놓고 이제 그 안에 일반 음식, 카페 이렇게 업종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뭐 짱구네 도시락은 많이 쓰기 힘들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상표권, 나는 이렇게 내 등록을 해놨는데 당신이 썼습니다 하고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달달한 온도라는 상호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39가지의 업종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직접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대행사에 맡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받거나 하게 되면 처음으로 자신이 매장의 로고를 등록할 때나 이제 네이밍을 등록할 때 이 키프리스 사이트를 접목을 시켜서 어떤 네이밍을 원하고 어떻게 먼저 할지 이름이라도 정해놓으면 간판이라도 나중에 쉽게 달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는지 알려드렸고, 매장의 방향성, 어떤 매장을 만들어야 될지 지금 시기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19년도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매장 운영만 해서도 매출이 나오고 크게 뭐 행사를 뛰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이라는 시장도 커지지 않았었고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배달 어플리케이션도 커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장 매출보다 배달 매출이 더 많이 뜨고 온라인 매출이 더 많이 뜨는 시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얻으셨을 때는 이제 매장 인테리어, 집기 어떻게 꾸며야 되고 말 그대로 사람이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의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떻게 좀 꾸며놓고 잔 하나도 좀 요즘은 특색이 있어야 손님들이 유입이 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장들은 잔 하나도 많이 신경 쓰고 SNS 메뉴 아니면 어떤 메뉴들을 했을 때 좀 더 이쁠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선주문이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에서 매장에서 아무리 디저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쁜 디저트,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놔도 손님이 유입이 안 되면 말 그대로 그거는 폐기율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장을 얻을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해보는 것도 도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장만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제 손실 비용이나 온라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주문이 들어와서 한 개 더 만들어서 매장에도 같이 판매를 하면 되는데, 매장의 수익만 바라보고 판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매출이 나와도 이제 좀 아쉬움이 남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달마다 아니면 시즌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게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다 보니까 잘 될 때만 생각을 하면 너무 저도 좋은데 안 될 때를 고려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요즘 시기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 플리마켓이라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손님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나 아시아문화전당,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행사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런 달달한 온도가 있고 여기서 어떤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같이 하고 있고요. 플리마켓을 나가게 되면 제 매장에서만 판매를 했을 때는 이 동네 주변 고객들 아니면 그 동네에 연령층이 정해져 있는데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보고 내가 지금은 이번 달에는 머랭쿠키 신메뉴가 나왔어요, 아니면 마들렌 신메뉴가 나왔어요 하게 될 경우에 좀 더 다양한 소비자층을 노려볼 수 있고,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즐기면서 참여를 합니다.
또 저와 비슷한 디저트 아니면 다양한 부분의 자영업자 대표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지식 공유나 뭐 이번 달에는 이렇게 됐어요 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만 잘 살자고 장사하는 것보다 이 시기에 코로나19도 터졌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언젠간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디저트를 만들고 디저트를 뭐 100개 만들 때 120개, 130개를 만들어서 한 30개는 주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계속 디저트를 알리면서 그렇게 기부를 하는데, 이게 저도 19년도 오픈을 하고 21년 현재까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광주 남구 재능기부센터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품이나 뭔가를 주면 이 제품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뭔가를 만족을 했을 때 그 성취감 또한 이제 돈이 아니라 이런 그 재능 기부로서도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이왕 내 매장을 차리고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같이 나눔까지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리마켓, 그다음에 재능 기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으로 현재 아이디어스라는 수제 핸드메이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에 스토어팜을 운영을 하면서 달달한도 디저트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온라인은 말 그대로 머랭쿠키 5개 아니면 뭐 마들렌 15개 이렇게 미리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그 재료 손실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놓지도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좋은 것 같은데, 매장에서만 판매하다 보면 말 그대로 내 지역, 내 동네에서 판매되는 상황인데, 현재 전국 판매를 하다 보니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지역의 또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연락을 오시고 그렇게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온라인을 이제 저같이 수제 디저트를 하시는 분들은 겪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예전에 코스트코 미미 쿠키라는 사건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쿠키를 사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판매를 한다. 근데 저희 같은 수제 디저트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에게는 구매 소비자였지만 제가 만든 수제 디저트를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셔서 그걸 재포장하시고 자기 매장의 상품처럼 만들었다 판매를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내가 판매를 하고, 저희 같이 수제 디저트 업은 이제 제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즉석식품 판매 제조업으로도 허가를 낼 수 있는데, 저는 즉석식품 판매 제조업이고 제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서 악용을 해서 이제 디저트를 판매를 하다가 이 디저트를 이제 소분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취하시려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으로 진짜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었고, 납품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내가 사가지고 내가 팔지 않았냐, 뭔 상관이냐. 근데 상표를 바꿔서 자기의 매장에 자기가 만든 것처럼 팔게 되면 저와 같은 이제 수제 디저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양산에,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딸이 구매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판매를 하시는 방식이셨는데, 이 방식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하는데 그게 한 6개월, 7개월간 꾸준히 이어졌고, 저도 어느 순간 계속 배송을 하는데 카페로 배송을 하는데 그냥 카페집 뭐 자식, 딸내미, 아들내미가 너무 좋아하나 보다라 생각을 했는데, 그 카페를 어느 순간 쳐보게 되니까 제가 만들고 있는 머랭 쿠키가 상표가 바뀌어져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런 수제 디저트는 금액이 작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신고를 해도 그 신고 비용이 더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아쉬움도 남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 시그니처 메뉴가 없다 보니까 여러 방식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길까지 오시게 됐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가지고 만약에 뭔가 부족하시게 되면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도 많고 아니면 그 매장에 연락을 하시고 어떻게 납품이 되는지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가능한 매장이라 하면 그렇게 매장과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하셔도 훨씬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19년도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바로 온라인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쓴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3개월을 하다 보니 지금 20년도 1월 달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배민상에 이제 1월의 사장님이라는 그냥 작지만 좋은 기사가 실렸어 가지고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코로나가 터졌는데 나는 매장 장사만 할 거야 라 고집보다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배달도 시작을 해볼까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내가 한 번 더 나가볼까 이제 도전을 하시는 상황이 됐어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고 매장 매출만 기다리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더 규제가 심해지고 이제 아무래도 영업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장사를 못해 이런 거가 그래서 20년도는 청년 창업들도 그렇고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창업을 해도 그만큼 폐업률이 높았다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과 배달의 민족은 문제가 많은 게 그만큼 수수료가 붙어요. 매장에서 판매를 하면 내가 정말 아메리카노 3,500원을 판매하면 되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시스템은 3,500원에 이제 그냥 인건비나 이런 게 떼는 게 아니라 수수료 15% 정도를 떼니까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이나 어디 사이트 이렇게 온라인에 들어갈 경우에는 광고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뭔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매장 매출을 노리시는 분들과 온라인 매출을 노리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으로 나 매장 장사만 하니까 이 가격으로 팔 거야 도전을 하시면 나중에 돌아보면 한 1년 정도 장사를 했을 때 이 가격으로 온라인 판매나 배달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안 남는다. 그 손익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와 진짜 매장 장사하니까 온라인만 해봐야지 배달도 해봐야지 했다가 가볍게 도전을 하시면 그것도 많이 아무래도 금액적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온라인을 했을 때 지금 사진을 봤을 때 제가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은 그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임스타즈라는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 사진을 못 찍어요 아니면 뭔가 부족해요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진을 대신 찍어드리고 매장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온라인 판로나 아니면 배달 판로 이쪽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전담 셀러가 붙어서 많이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은 거의 다 무료 방식의 지원 사업들이고 아임스타즈는 1년 내내 지금 있는 사업이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미 매장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듣기가 좋은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상공인들도 어떤 분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냥 매년 지금 신청을 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 좀 더 듣고 싶다 하면 지원을 해보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100%의 그 선정은 없는데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앞에 꿈이름이라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이제 지원 사업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은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들어갔지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내 매장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들어야 되고 그 꿈이름이라는 체험 점포라는 공간에서 많이 활동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는 시간을 잡아야 되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고 각 구마다 더 생기는 상황인데 이 지원 사업은 신청을 하고 이제 요즘은 카페는 너무 많아졌고 이제 공방이나 어떤 분야에서 이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워 카페
이미 꽃과 카페를 접목을 시킨 건데 이렇게 뭔가 접목이 아니라 좀 더 색다르게 아니면 이 카페라는 게 아니라 꽃과 비누 아니면 뭐 꽃과 나무 공방 같이 해서 뭔가 식물이나 뭔가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또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된다. 이게 신사업사관학교의 제일 큰 주제고 목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많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금과 그 낮은 대출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내 메뉴를 만들고 교육을 듣고 조금 더 안정화가 돼서 창업을 도전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이렇게 대출금이나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디저트 만드는 거 원데이 클래스로 배워보고 싶으시다고 언디루님이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달달한 온도에서는 같이 마들렌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머랭쿠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예약제로 지금 개인적으로 SNS 주시면 일정 잡아서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또 배달 시스템이 아닌 코로나 시대에 매출 증진 방법이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 있는 시간보다 매장 밖에 있는 시간도 매장에 있는 시간만큼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뭐 전남대학교에서 뭐 행사가 있다 가보고 그 안에 어떤 셀러들이 뭐 참여를 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코로나19라는 시기에는 저희가 진짜로 매장에만 있으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떻게 뭔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데를 많이 참여를 해보고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뭐 블로그, SNS 단톡방도 만들어서 뭐 카페나 새로 생긴 카페 아니면 이 지역의 뭐 맛집 등도 많이 다니면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알아서 내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내 매장에서도 이제 어떤 매장에 어떤 시그니처 메뉴가 있구나 아니면 어디 공간에 어떤 행사에 지금 이렇게도 들어왔구나 근데 이 행사는 뭐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열리네 하면 그렇게 찾아보고 참여를 해볼 수 있게 요즘은 플리마켓이라는 것은 내 매장에서 내 아이템들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형식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세모기 마켓이나 뭐 ACC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 진행하는데 항상 작게 공간에는 플리마켓이라는 공간이 항상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에이스 페어라는 9월 달에 열린 행사를 나갔었는데 에이스 페어와 세모기 마켓이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이제 행사였는데 이제 어떤 기업들이 홍보를 하고 어디 한켠에는 자영업자들도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많이 못 열리는 편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행사들도 수칙 잘 지켜가면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서울이나 전주에서도 막 오셔가지고 판매도 하시기도 하고 소상공인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참여해 볼 수 있는 거는 모두 참여를 해보고 이제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내가 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 이제 청년 그린마켓이라는 마켓도 많이 나갔었고 조선대학교 장미거리 이제 플리마켓도 많이 나갔었는데 여기 와봤어 사장님 또 오셨네요 이렇게 그냥 그 동네 그 행사에 이제 소비자층들과 이제 얼굴도 트는 편이고 행사를 나가면 일단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매장을 알리고 좀 즐겁게 논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재밌는 그런 발걸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내 매장 내 돈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원 사업을 알게 된 것은 진짜 가볍게 청년 창업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을 하다가 저도 신사업 창업사관 학교를 알게 됐는데 신사업 창업사관을 학교를 알게 되니까 이제 생활력 신형
또 알게 되고, 국과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이 회수가 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매장을 차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국가에서 당신은 이렇게 도전을 해보세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네요, 도와주는 제도가 너무 많은데 모르시고 도전을 했다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런 길을 걷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상한 기간도 길고 이제 지원을 받고 하게 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원금이나 대출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세무회계 또 배워보려면 기장료나 이런 부분 많이 줘야 되고, 홍보 마케팅도 다 맡기다 보면 뭐 한 건에 뭐 30만 원, 40만 원 주세요, 아니면 뭐 저희 블로그 글 써주는데 뭐 얼마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홍보 마케팅도 여기 소상공인 시장의 신사업에서 그 교육기간 때 배워서 제 블로그로 좀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하루에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들어오는 그런 블로그로 크게 되었고, 그냥 쪽지나 메일 같은 걸로 뭐 태기님 그냥 저희 매장도 와주세요, 저도 가가지고 이런 매장에는 이런 시그니처가 있고 맛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보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소상공인 교육을 제가 받았던 것들도 많이 기재를 해놨고, 이런 동네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많이 글을 쓰는 편입니다. 세모기 마켓낼 달달한 온도도 여나요. 저희 이제 제가 있는 달달한 온도가 있는 시민회관에서 열다 보니까 카페 음료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저도 부스 참여를 같이 하면서 내일은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아마 부스 쪽으로 오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또 시민회관도 지금 저 포함 7팀이라는 창업가들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뭐 메이커스, F&B, 그다음에 스튜디오 팀 다 있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행사를 나갔을 때 다른 분들과 연계를 해서 연을 트게 되면 대표님 저 이번에 뭐 행사 진행하는데, 아니면 뭐 매장에서 뭔가 진행하려 하는데 저는 카페다 보니까 뭐 쿠키에 꽃을 좀 더 붙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거 좀 지원이나 아니면 구매를 좀 싸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꾸는 동업자나 연계 협업을 많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저는 플리마켓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디저트를 더 개발할 생각이 있으시냐 하셨는데, 저도 최종적인 목표는 시장 농가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고요. 현재 매장에는 콩가루나 쑥, 흑임자, 제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도전을 했다 생각하는데, 이제 머랭 쿠키가 안정화가 많이 된 편이고 마들렌과 휘낭시에가 안정화가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디저트들로 빵과 디저트들로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장 농가재료를 이용하다 보면 샐러드 라인이 많이 강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샐러드 라인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따로 살 수 있으시냐 하셨는데, 지금 온라인으로는 아이디어스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포함해서 같이 구매를 가능하시고, 이제 인스타그램, 뭐 SNS 뭐 연락을 주시면 어떤 게 필요한데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 하면 지금 택배 거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건 다 가능합니다. 꿈 이름은 이제 1년에 저희가 어떤 지역이든 간에 1년에 2기수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기수씩이 받는 그 3, 4개월, 1년에 한 8개월 정도가 열려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꿈 이름의 매력은 각 갈 때마다 항상 다른 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9기에 졸업했지만 10기도 가봤고 11기, 12기, 13기 다 가봤는데 13기, 12기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닫혀 있었어가지고 시간이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9시부터 6시 사이에 많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처럼 뭔가를 도전하실 때 어떤 지원 사업들만 찾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겠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도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제가 좋아하는 길을 걷다 보니까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너는 카페 하지, 나는 뭐 초밥을 뭐 일식을 하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식업이나 카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다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만든 음식 맛있게 먹어주고 내가 만든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장사를 하는데,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가 됐고 이제 규제나 이제 운영 시간 등의 제약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도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생활력 신형은 꾸준히 있는 지원 사업이고 그 금액이 뭐 적어질 수도 있고 기간이나 아니면 뽑는 인원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빼고 뭐 각 시장마다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송정시장 이런 것처럼 뭐 아니면 각 동, 양림동, 동명동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고 저처럼 시민회관 포레스트 3기를 이제 내년에 또 뽑을 예정인데 뭔가를 도전을 해보시고 이 공간에서 창업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뭔가를 내 메뉴를 하나라도 만들어서 내가 제대로 된 내 매장에서는 이 메뉴를 가지고 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공고를 봤는데 지금 백운동에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백운동 스트리트 존이라는 푸드 존이라는 음식업은 26개, 이제 기타 공방 참여자는 6군데 이런 지원 사업을 현재 뽑고 이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 제빵 다 상관없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고 그 광주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남구청 앞쪽에는 백운동 쪽으로 크게 푸른 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아마 3, 4평 정도의 이제 지원을 받고 월세도 저렴하고 보증금도 저렴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 주문 시에는 어디로 주문을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SNS가 지금 제일 커져 있는 상황이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편히 주셔도 되고요. 바로 네이버 톡톡이나 스마트 스토어 팜으로 연락을 주셔도 바로 연계가 가능하고 네이버에 달달한 온도를 치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바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관련 문의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개별 문의 부탁드린다 하셨고 아까 위에 원데이 클래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들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랭쿠키는 개별적으로 그 문의 주시면 일정 잡아 드리고 있고요. 지금 1부는 이렇게 지금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았고 어떻게 매장을 운영하는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광주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았고 전주나 서울, 경기도, 뭐 다른 지역도 광주와 같은 지원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광주광역시청을 들어가 보고 제가 지내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을 들어가 봐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지역의 그 시청이나 구청인데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요즘 고시공고 칸에 보면 어떤 지원 사업이 나오고 저희 이번 달에 뭔가를 뽑아요 아니면 저희 지금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려 합니다 다 나오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심화깊게 어떤 디저트들을 이용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